이더리움과의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솔라나는 트랜잭션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고요. 또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솔라나 블록체인을 종종 애용하곤 하는데요. 솔라나와 어떤 기업들이 협력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솔라나 조정장 속 악재 가능성, 기관이 흥미를 잃었다라는 제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러프 120% 또 급등, 솔라나 창립자 밈코인 사전 판매 중단하라 라는 경고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라나가 $200, 솔라나 파운더가 마냥 좋은 일이 아니다, 크립토 산업을 망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일단 솔라나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솔라나 가격이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둔 매도세와 커플링이 되어서 솔라나 가격도 약간 조정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조정 자체가 솔라나라는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펀더멘털 자체를 훼손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립토 랭크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지난 한 달간 60%, 지난 3개월간 80%, 그리고 지난 6개월간 800%의 가격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솔라나의 저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의 가격 하락과 유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라나는 빠른 속도 그리고 낮은 수수료를 내세우면서 이더리움 킬러를 표방하면서 이제 시장에 등장을 했는데요. 비록 2022년 FTX 파산 사태 그리고 잦은 네트워크 다운 등으로 인해서 많은 지적을 받기도 했고 실제로 가격도 많이 폭락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고 1년 정도의 그런 가격 하락세를 겪은 이후에 2024년 초 들어서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솔라나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비자라든지 아니면은 쇼피파이 같은 그런 플랫폼과 어떤 파트너십을 맺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자체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얻고 있죠. 솔라나가 사가폰이라고 하는 자체 스마트폰을 예약 주문을 받았고 이게 2025년에 이제 배송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사가폰 1이 또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 2가 나오면서 이 사가폰을 통해서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사가폰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예약 판매 성과가 매우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밈코인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솔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밈코인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의 최초의 밈코인이 이제 봉크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어떤 봉크라고 하는 어떤 강아지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코인인데, 이 코인이 솔라나 블록체인을 통해서 발행된 이후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30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밈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체 기술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어떤 투기열 혹은 재미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 제격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경이로운 수익률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봉크 토큰 이후로 수많은 밈코인들이 또 솔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서 많은 사기꾼들이 다양한 밈코인을 발행을 하고 솔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밈코인을 프리세일을 하고 이를 통해서 솔라나 코인을 미리 받은 다음에 먹튀, 이걸 러그풀이라고 하죠. 먹튀를 한 그런 사건들이 종종 발생을 해서 솔라나 파운더가 이에 대해서 경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 어떤 가격에 눈이 멀어서 내 소중한 돈을 그냥 막 투자하는 우를 범하지는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솔라나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솔라나에 대해서 우호적인 투자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네크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있겠는데요. 이 바네크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고 지금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솔라나의 시가총액이나 뭐 TVL이라든지 아니면 활성 사용자 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솔라나가 3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런 발언 자체가 솔라나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운용사 외에도 쇼피파이라고 하는 동남아 기반의 쇼핑몰 플랫폼, 그리고 비자, 다들 아시죠? 비자카드의 그 비자입니다. 그런 비자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죠. 솔라나와 어떤 기업들이 협력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솔라나는 매우 빠른 속도와 그리고 낮은 수수료를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솔라나 블록체인을 또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라나라는 그 프로젝트를 처음 창립한 파운더의 이력도 이력이겠지만 일단은 그 기술력이 일단 좋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솔라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트랜잭션이 2024년 초에 4천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솔라나 블록체인은 잦은 서버 다운이라든지 혹은 2022년 FTX 파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긴 했었지만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디파이가 계속 성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솔라나 밈코인도 흥행을 하긴 했죠. 물론 솔라나 창업자가 이거에 대해 우려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솔라나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은 프로젝트 자체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투자를 하려든 아니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주체들도 당연히 이제 어떤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같이 일을 할 때는 기대할 수 있는 리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라나 프로젝트가 그간 있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악재들 속에서도 다른 어떤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다르게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살아남아서 가격적으로나 아니면 사용자 수에 있어서 매우 좋은 성과를 최근에 다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또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의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솔라나는 트랜잭션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고요. 또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솔라나 블록체인을 종종 애용하곤 하는데요. 저는 솔라나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팬텀이라는 지갑을 통해서 USDC나 USDT 스테이블 코인을 종종 송금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써보면은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로 굉장히 빠르게 돈을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일단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기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수수료가 조금 더 싸질 거라고는 하지만 아직 솔라나만큼의 어떤 경쟁력이 있는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비개발자 입장에서 이더리움의 기술력, 솔라나의 기술력, 어떤 것이 기술적으로 더 나은지는 사실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개발자라면은 그런 기술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무엇이 더 기술적 우위가 있는지를 알겠지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싸고 빠르게 돈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마치 맛집에 비유하면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좋은 맛집의 기준은 그냥 싸고 빠르고 양 많은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 것처럼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싸고 빠르게 돈을 옮겨줄 수 있으면은 사실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솔라나는 이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비록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런 솔라나 기술진들이 솔라나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고도화를 해 나가면서 이더리움에 못지않은 그런 프로젝트로 디벨롭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버 다운 문제는 사실 커뮤니티에서 유명하죠. 2022년에만 솔라나 그 네트워크가 11번이 다운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 이게 다운이 되면은 몇 시간 동안 트랜잭션이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죠. 한 번 그렇게 트랜잭션이 중단되어 버리면은 솔라나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돈을 이동시키려는 그런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SKT나 KT 같은 통신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통신 인프라에 문제가 생겨서 전화나 문자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것들이 모두 몇 시간 동안 중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솔라나 블록체인이 다운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솔라나 블록체인을 통해서 매주 개발자한테 대금을 지급한다든지 혹은 저의 고객사로부터 대금을 솔라나 블록체인을 통해서 받는데 마침 그 돈이 이동하는 시점에 솔라나 네트워크가 다운이 되어버리면은 그 사이에 코인으로 만약에 대금을 받는다고 친다면은 가격이 폭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버 다운 문제는 솔라나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간의 어떤 행보나 저력을 봤을 때 앞으로 솔라나 개발진들이 이 문제를 잘 픽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떤 알트코인이 앞으로 1위를 할지 그거는 사실 지금 당장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력과 여러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다양한 소비자들을 솔라나 블록체인으로 온보딩 시킴으로써 그 사용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사용량이 늘어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네트워크가 구동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현재는 이더리움이 크립토 생태계에서 지금 명실상부한 2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솔라나가 아무리 이더리움 킬러를 표방하면서 나섰다 하더라도 이미 2위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위상을 한 번에 꺾기는 힘들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이용을 해본 결과로는 분명히 수수료라든지 속도 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솔라나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고, 또 솔라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서비스들이 시장에서의 많은 사용성을 얻게 된다면은 솔라나 프로젝트가 이더리움을 위협하는 어떤 자리까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